네, 2월 2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광주 5.18 묘역에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다. 모든 묘비를 닦은 분이기도 한데요. 저희 취재 편의점 스튜디오에는 처음 오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편의점이라 그래서 먹을 거 있는 줄 알았는데요. 여기 편의점 아니에요. 저희 취재 편의점 네. 이라 가지고 네 저희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취재 편의점 열고 현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저희가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편의점에서 인터뷰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금씩 제가 MBC 라디오 네네. 대기실 이런 데서 의원님 뵙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날은 12월 7일이었던 것 같아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네네. 결의가 부결되던 날 그날 양쪽에 선배 의원들 팔짱 끼고 왼쪽인가 이해식 의원 오른쪽은 국회 행안위원장 신정은 의원 두 분하고 같이 와서 박수 막 받으셨던 그날 꽤 많이 울으셨던 것 같은데 그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때 12월 3일 기업 날로부터 탄핵 때까지 시간이 정말 압축적으로 모든 국민들께서 다 비슷하셨을 것 같습니다. 큰 충격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압축적으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광주 5.18 민주묘역을 가게 된 것도 12월 3일 그날 밤에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광주 민주시민들의 희생, 항쟁 1980년 5월에 그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이걸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2024년에 다시 벌어질 수 있다라는 엄청난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빨리 광주 묘역을 찾아뵙고 싶다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 그다음부터 12월 3일, 4일 해제하고 나서도 계속 흉흉했잖아요. 엄청 맞습니다. 흉흉했는데 예. 제가 12월 3일 계엄의 밤에 완전 욕쟁이 김상욱으로 유명해져가지고 하도 욕을 하고 다녀서 예. 너무 그날 화가 났어요. 민주주의가 이렇게 참담하게 부서졌다는 것에 너무 분노해서 네. 그래서 저희 당 선배들한테도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빨리 본회의장 뛰어들어가라고 거의 발길질 하다시피 하고 해서 네. 뒤에 어떡하려고 제가 그랬나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당내 가장 강경한 입장을 가진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12월 7일 전에 그러다 보니 당의 중진 의원들께서 저를 이제 탄핵 찬성을 못하게 하려고 설득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 7일 날 이날 점심 때도 지금 기억나는데 제가 성일종 의원님을 정말 존경하고 좋아해요. 예. 근데 성일종 의원님이 따로 밥 먹자 하셔가서 둘이서 그냥 끌어안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일종 의원님하고. 예, 성일종 의원님도 우시고 저도 우시고 예. 저는 이게 대통령입니까? 끌어내려야 합니다. 국민 지켜야 합니다. 이게 무슨 보수주의입니까? 보수주의는 헌정질서 지켜야 합니다. 하루도 빨리 끌어내고 우리가 먼저 분노해야 할 일입니다 하고 펑펑 울고 성일종 의원님은 마찬가지로 무슨 대통령이 이러냐 하시면서도 그래도 지금 당장 탄핵보다 더 좋은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이 내려온다 하지 않느냐.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온다고 그날 오전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말 한번 믿어보자 하시면서 저를 설득을 하시고 그런 과정이었어요. 하여튼 아주 격정적인 하루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을 한테 그날 투표 표결하시고 나오셔서 기자들한테 쭉 설명했던 보수의 가치, 진정한 보수가 보수주의라는 건 뭐냐라는 것을 쭉 이제 설파하셨던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의원님께서 일종의 보수의 깃발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정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금 하는 게 저게 보수가 맞나? 말씀해 주신 대로 헌법을 수호하고 그리고 법치를 준수하고 그리고 기존의 질서를 흔들면 안 되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그걸 다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2월 7일 날 이제 기자님들 앞에 서려고 했던 것이요. 네. 사실 이제 제가 그때 순진하잖아요. 제가 정치한 지 얼마 됐다고요.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명백하게 당론을 반해서 뛰어들어온 것이라서 저는 이제 짧은 생각에 정치 다 했구나.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 앞에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데 그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뭐 초선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정치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변호사 활동하다가 들어왔는데 몇 달간 느꼈던 대한민국 이제 국회 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그걸 좀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문제점이 결국 12월 3일 사태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진영 논리의 문제, 또 가치 상실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진영 논리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양당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 양당이 진영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의원들이 어떤 소신을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비판적 사고를 하거나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내에 재선 3선으로 남는 사람들은 보통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만 남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당 지도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판단력이 없죠. 공감 능력이 없죠. 그냥 우기고 소리 내고만 잘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어리석은 자들의 정치를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 논리에 갇히다 보면 결과적으로 옳고 그름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승패만 따지게 됩니다. 네. 무엇이 당에 유리한가만 보지 그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고민이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건 타협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또 현명한 자들의 정치가 아닌 어리석은 자들의 오직 당의 승리, 자신들의 승리를 위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어리석은 자들의 정치가 되어버리는데 대한민국 정치가 불행하게도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가치 지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치 지향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또 국민의 바램을 녹여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저는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수당인데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의 내리거나 추구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당들도 입장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슷비슷한 당들이 지역과 진영으로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서로 간에 그냥 전쟁 상태입니다. 제가 12월 3일, 4일 이후에 뭐 좀 가깝게 지내던 민주당 의원들께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일 이후에 대한민국 진영 논리가 더 공고화될까 우려스럽다. 사회 갈등이 더 커질까 우려스럽다. 네. 이것을 막으려면 어른스러운 정치의 모습을 좀 보여야 한다. 네. 우리 정치 전체가 국민들께 죄를 지은 것이다. 12월 3일, 4일 사태 만약 비상경을 막지 못했다라면 저도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국민들께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하는 중앙정치의 의무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 모두가 국민들께 죄송하다, 석고대죄하고 바른 정치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같이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진영 논리로 못 갈 텐데 만약 그게 아니라 네. 민주당이 나는 피해자입니다 하는 순간에 그럼 국민의힘은 진영 논리로 갈 거다. 그럼 다시 진영 싸움이 되고 사회 갈등이 돼버리고 거기서 옳고 그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라는 우려를 했는데 아무도 결국 사과 안 하더라고요. 결국 국민들께서 가장 큰 피해를 보셨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항상 책임을 져야